다음은 이제 DC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C 배전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DC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배터리 공정 프로세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DC 배전이 어디서 필요하냐? 주로 이제 포메이션 에이징 공정에서 이 DC 배전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이 배터리의 어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시켰다가 방전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는 공정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DC로 충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개별 라인에 이 AC/DC 컨버터, DC/DC 컨버터를 놔둬서 이 충전을 시켰다가 방전을 시켰다가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공장의 효율성을 많이 높이고자 이 높은 용량의 AC/DC 컨버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냐면 약 한 1.5메가와트의 AC/DC 컨버터를 요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AC 계통에 이 예를 들어서 380볼트로 다운시켜서 이 부스터트에 이제 실은 다음에 개별 이 탭박스 유닛 안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에서 이 충방전기 설비로 이제 피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개별 라인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저하가 되고, 이 효율이 많이 저하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하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고조파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개별 이 AC 라인에서 AC/DC 컨버터 높은 용량의 이제 컨버터를 놔둬서 병렬 운전을 시켜서 이렇게 DC로 이 피딩을 한 다음에 이 DC/DC 컨버터를 놔두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시면 AC 부하들이 필요한 부하들에게 이렇게 AC로 전력을 공급을 하다가도, 그래서 포메이션 에이징 공정 쪽에는 이 AC/DC 컨버터를 놔둬서 이 DC 전압을 이렇게 부스터트에 실은 다음에 이 탭박스 유닛 안에서 개별 전력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DC/DC 컨버터가 어쨌든 배터리가 높은 전압으로 충전을 하면은 안 되니까 여기에 다시 이제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컨버터를 이 중반전기 설비에 내부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DC 배전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있죠. 보시다시피 이 DC 전력을 차단을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영전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방을 시킬 때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이러한 이제 위험도 많고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누구와 이제 한번 손을 잡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많이 또 질문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이 DC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사명에서도 보시다시피 DC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이 DC 시스템즈 바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제품군이 이 AC/DC 컨버터, 그리고 커런트 라우터라고 해서 이 저희가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 DC/DC 컨버터, DC 소켓. 저희가 이제 이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 충전할 수 있는 DC 소켓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SSCB는 이제 DC 어플리케이션, DC 배전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메카니컬 차단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전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전력을 끊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380V DC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하려고 했다가 내부에서 계속 아킹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에 여기 이제 쇼트를 그냥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데, 정말 단시간 내에 이제 이 전력을 차단을 시켜서 이 DC 계통을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쇼트 사고가 났을 때 잠깐의 이제 스파크만 일어났지 계통을 빠르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DC 배전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DC 배전을 구축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 그 다음에 모니터, 화면 전부 다 저희가 이제 220V 콘센트에 꼽아가지고 이런 이 컨버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컨버터를 통해서 또 DC로 전력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 많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효율도 많이 저하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고조파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DC 전력으로 이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변환 효율도 많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 제어에 되게 용이하게 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제 모터에 저희 유도 전동기에 이제 뭐 전압을 가하게 되면 그냥 그 속도로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속도로 이 주파수 변환을 통해서 이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심실세동 위험에도 더 안전하다. 이러한 이제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제 직류랑 교류의 어떤 감전 피해 정도가 조금 다른데 직류에 이제 감전된 경우에는 이 근육이 뭐 수축을 한다라든지 이완을 한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어, AC 교류 계통에서 감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주파수가 1초에 60초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120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육이 이제 이완됐다가 수축됐다가를 110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장의 어떤 그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DC로 사용했을 때는 이 AC보다 조금 더 감전에 대한 안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AC든 DC든 다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장거리 송배전에 대해서 이제 뭐 손실이 많이 났다. 아무래도 이제 표피 효과가 이제 DC로 갔을 때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 케이블 사이즈도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베네핏이 있고 이 코로나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AC 수변전 배전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면적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베네핏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피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 DC 계통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케이블 굵기를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이 전류 밀도 향상으로 케이블 단면적을 약 한 30% 정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직류는 주파수가 없어서 통신선의 어떤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고 뭐 EMC라든지 전력 품질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AC 계통과도 이제 연계를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간편하고 이 마찬가지로 이제 DC 계통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다른 설비들을 더 이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계통에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AC 계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포메이션 에이징 공정에 DC 배전이 필요하고 이 전기 자동차 충전소 뭐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이 DC 배전망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 계통에 대한 어떤 제품 표준이라든지 이 설치 표준 뭐 다양한 스탠다드가 있지만 이 DC에 대한 스탠다드는 정말 이제 미비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커런트 OS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서 DC 스탠다드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랑 이튼이 이제 합작 설립을 한 기관인데요. 최근에 이제 ABB라든지 뭐 다른 이제 UL 그리고 IC 이쪽에서도 조인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런트 OS가 이 테크니컬 커미티 그 중에서도 워킹 그룹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C64 쪽에서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커런트 OS의 이 스탠다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5년 이내에 저희 KC에도 이 커런트 OS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커런트 OS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C 배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 크게 다섯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텍션 존, 그다음에 볼테이지 레벨, 볼테이지 드롭 컨트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이프티 와이어링이랑 그라운딩에 대한 그런 규격을 이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프로텍션 존 같은 경우에는 이 DC를 사용하고 있는 이 구역에서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이 존 0부터 존 4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 놓고 있고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존 0인 경우에는 뭐 배터리실 그리고 AC/DC 컨버터 바로 2차 측 DC 라인이 있는 보호 시설이 없는 곳. 그런데 이 존 1로 왔을 때는 이 메카니컬 차단기, 그래서 알맞은 전력기기들을 여기 설치를 하면 이 단락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존 1, 그다음에 낮은 전압으로 낮춰서 DC-DC 컨버터가 낮은 전압으로 낮춰서 이 사고 전류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존 2, 그다음에 이제 커런트 라우터라고 아까 이제 SSCB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설치된 후단에는 이 존 4 이렇게 나눠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존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존 0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네,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존3 같은 경우에는 단락 사고가 나더라도 정말 단시간 내에 이제 차단을 해서 안전한 구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존3고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 구역에 따라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큰 사고가 나는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볼테이지 레벨인데, 이 볼테이지 레벨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AC 계통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뭐 220V, 110V, 380, 440, 뭐 66, 그다음에 뭐 229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D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DC는 이제 1500V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DC 시스템즈에서 12V에서 1500V에 해당하는 모든 전압 레인지와 각각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전압 레벨로 이제 시험을 했었는데, 시험을 해본 결과 가장 안전한 전압 레인지는 이 350V 플러스 마이너스 30V, 그 다음에 700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0V에서 가장 안전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IC 스탠다드에 도입이 되게 되면 이 볼테이지 레벨에 해당하는 영역도 함께 들어오게 돼서 이 DC 계통을 꾸밀 때 이 350V를 사용할지 700V를 사용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테이지 드롭 컨트롤이 있는데, 이 볼테이지 드롭 컨트롤은 이제 저희가 이제 AC/DC 컨버터를 이제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 병렬 운전을 해야 될 때 이 볼테이지 드롭 컨트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1차 제어부터 3차 제어까지 이제 열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제어는 이 AC/DC 컨버터가 AC 전압을 받아서 안전하게 이제 DC 전원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내부 이제 토폴로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안전하게 출력을 하는지, 그게 이제 1차 제어이고요. 2차 제어는 이제 부하 측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제 소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 부하 쪽에서 바라봤을 때 스텝 와이즈 컨트롤, 그다음에 부하 쪽에서 바라봤을 때 리니어 컨트롤, 그다음에 소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 리니어 컨트롤, 그다음에 이 바이 디렉셔널 디바이스가 저희가 이제 AC/DC 컨버터가 이제 충전을 할 때는 이 차징 모드, 그다음에 방전할 때는 뭐 리제너레이션 모드. 그래서 이 AC에서 DC로 갔다가, 그리고 DC에서 AC로 갔다가, 이게 이제 바이 디렉셔널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리니어 컨트롤이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이쪽에 이 X축이 왼쪽은 컨트리뷰트, 오른쪽은 이 컨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느냐, 에너지를 컨트리뷰트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요 Y축은 전압 레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제 노란색이 있는데 요게 이제 PV 제너레이션인데, 지금 이 PV 제너레이션이 이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나고 있는 이 상황일 땐 당연히 전압 레벨이 이 이 태양광 설비에서도 전력을 공급을 계속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측으로 전력 공급을 계속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S로 이 배터리를 계속 차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레벨이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만약에 흐려졌다. 당연히 이제 PV는 제너레이션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압 레벨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 해당 DC 계통도 원래 700V보다 조금 낮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계속적으로 흐려져서 이 PV 생산이 계속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ESS에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멈췄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C에서 전력 공급을 받아서 DC로 전력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날씨가 좋아지게 되면 요런 이제 AC에서 DC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태양광 발전에서 만들어진 DC 전력을 다시 AC 계통으로 환원을 해주는, 요게 이제 볼테이지 드롭 컨트롤 중에서도 2차 제어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제어 중에 슬로우는 PID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 AC/DC 컨버터 내부에서 이 PID 제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제어는 이 전력 흐름 제어랑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드롭 컨트롤인데, 저희가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 TSO, DSO, DER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제어를 사용할 때 이런 용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전력 흐름을 제어를 한다라든지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한 제어가 이 마지막 볼테이지 루 컨트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AC/DC 컨버터가 네, 이 AC/DC 컨버터가 두 대로 병렬 운전을 하면서 이 DC 계통의 전력을 공급을 해주면서 여기 이제 DC 부하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추가적인 어떤 부하 증설을 할 때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 배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가 전력기기들을 쭉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AC/DC 컨버터가 저희는 이제 최대 이제 1.7메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DC 계통을 안전하게 이제 차단을 하기 위한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카니컬 브레이커, 그다음에 이제 부스덕트, 이렇게 DC 배전을 구성할 때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A, B, CD로 가져와 봤는데요. 요 부분은 A와 B와 그리고 C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이 D만 좀 강조를 좀 드리면, 요쪽에 AC/DC 컨버터 2차 측에 요쪽에 이제 전력 반도체 소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안전하게 DC 교통을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